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6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비롯해서 또 다 상승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성 파워텍을 제외하고는 다 올라갔는데요. 좀 크게 올라가는 듯 하면서도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증시부터 보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좀 이제 하락 출발을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을 하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8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마찬가지 코스닥에서는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가 1,100억,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기관 투자자가 400억을 매도하면서 각각 양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 지수가 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 패턴을 뚫고 나가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 아마도 이렇게 쭉 올랐다가 좀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얼마나 이제 힘을 연속적으로 받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조 3천억을 어제 매수했다가 오늘 8천억 가까이를 매도했는데요. 사실 상대적으로 크게 많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매도 물량을 좀 줄이면서 진행이 되었고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연기금 투자자라든지 투신, 보험 모두 다 계속해서 코스피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은 물량을 최근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수급이 계속 이어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마찬가지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고 고점 부근에서 멈췄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4천억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사실 코스닥은 코스피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유입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조금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이탈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은 올라가지만 뭔가 장기적인 이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다우는 1.2%, 그 다음에 나스닥은 0.7%, 그 다음에 니케이도 1.3% 올라가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도 1.5%까지 올랐고요. 최근에 모든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디지털 자산도 이제 다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가파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1,448원으로 진행되었고요. 1.8원 정도 올랐지만 사실 이전에도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상승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구간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마도 또 한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키는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환율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무역 수지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달러에 대한 수급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그런 가치가 조금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매환 위기 같은 그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원화에 대한 가치가 향후 이제 어떻게 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세계 채권 지수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계기로 이제 움직일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는 오늘 더 크게 주요한 이슈는 없었고요. 선물 지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이제 조금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승을 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좀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가격도 금값은 계속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국제유가는 58달러 수준, 천연가스는 3.4달러로 최근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금리는 4.18% 정도로 미국 10년물 금리는 크게 변화 없고요. 계단식으로 좀 떨어지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금리도 떨어지고 단기 기준금리도 같이 떨어질 것인지 계속 주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2% 상승해서 마감되었고요. 1,700원 올라서 84,9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좀 했는데 크게 연속적으로 급등을 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가적인 이제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거래량은 전날보다 좀 감소했고요. 일별 거래량은 1,800만 주.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좀 이탈을 했습니다. 70만 주 정도 이탈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매도했지만 그래도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신 연기금 모두 매수가 진행되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렇게 이틀 정도 14%, 15%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어제 이제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인지를 하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규정이 바뀌면서 이 100위 안에 들어가는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에서 제외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이 다시 재지정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내일이면 원래 마감되는 날이기도 했고요.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차곡차곡 다시 박스권을 돌파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는 전고점을 다시 뚫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2.5% 올랐고요. 1,9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저점 라인 올렸고 이제 고점 라인을 올릴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85,000원을 돌파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거래량은 전날보다 작았고 투자 수급은 매도 없이 외국인 투자자 22만 주, 기관 투자자가 15만 주 매수하면서 양매수 각각 진행이 되었습니다. 투신보험, 연기금 모두 매수가 진행되었고요. 좋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1.8% 올랐고요. 95,700원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 상단 라인 다 이제 주기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지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78,000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22,000주 이틀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SNT에너지가 이제 좀 과도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쌍바닥 라인 만들고 또 이틀 정도 바짝 반등을 해줍니다. 3.7%까지 반등해서 38,800원. 그래서 25만 주로 전날보다 거래량은 더 많았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일부 했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 매수하면서 좀 올라갔습니다. BHI는 900원 정도 상승했고요. 1.5%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 크게 많이 올라가진 못했고 좀 눌러졌고요. 일단 고점 라인을 거의 이제 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상단 라인. 이전에는 한번 뚫고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뚫고 나갈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5,000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6,400주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성원밴드는 300원 정도 반등했고 바닥 라인 근처를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실한 이제 모멘텀이 필요해 보이고요. 61선과 21선 네, 이렇게 하단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테마와 이제 원자력 테마가 같이 움직일 때 좀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 외국인 투자자가 42,000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9,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태용은 600원 정도 상승했고요. 2.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61선 이제 돌파하면서 사실 수렴 구간에서 좀 위로 뻗어나가는 듯 했는데 좀 아쉽게도 네, 거의 이제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일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좀 이 음운구름을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런 힘이 좀 느껴지진 않습니다. 거래량은 좀 작은 편이고요. 일단은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42,000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는 1,700주 매수를 했습니다. 오지는 4.6% 850원 올랐고요. 자, 양봉으로 마감되었고 N자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거래량 전날보다 더 증가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일단 추가 매수를 하진 않고 차익 실현을 좀 했는데 일단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요. 우지는 전형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은 2.3% 하락했고요. 5,500원. 그래서 상단 라인, 바닥 라인 계속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다시 가고 있는데 일단 좀 조정을 받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일부 매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1.2% 정도 상승했고요. 4,025원.
그래서 바닥 라인을 찍고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고요. 61선 근처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네, 오늘 차익 실현을 좀 했고요. 일단 확실한 이제 수급이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모멘텀이 중요하죠. 그래서 테마의 강한 상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움직일 기대했는데 크게 움직이지 못했고 일단 계속 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실 움직일 만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사실 뭐 0.7% 정도 올랐지만 주요 이제 또 SMR 관련 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오클론은 14.8%,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는 15%까지 상승했고 지금 시간외 가격도 네,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BWXT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SMR에 대한 최근에 반등세가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단기간에는 거의 뭐 20% 이상 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원자력 종목들도 미국 시장의 반등과 함께 좀 이제 힘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동일했죠. AI에 대한 버블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버블 이슈가 다시 무마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다시 전력에 대한 중요성으로 시장이 포커싱이 되고 있다. 아직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성장세가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본질로 가서 전력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그 관련 소식들을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텍사스 주에서는 선진 원자력 전담 조직 신설을 했고 3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텍사스 주의회는 최근 하원 법안 14호를 통과시켜서 선진 원자력 프로젝트의 촉진 및 개발을 위해서 주지사실 산하 텍사스 선진 원자력 에너지 사무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에서는 이제 5,051억 원의 이제 규모의 원자력 개발 기금을 운용하게 되고요.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이런 용융염 MSR 기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1억 2천만 달러도 별도로 아마 지원을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 5천만 달러에 또 1억 2천만 달러까지 지원을 받으니 텍사스 주에서 확실히 최근에 원자력 발전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도 이제 페르미 에너지 쪽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 페르미 에너지에는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같이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싱크테크에서는 EU 내에서 SMR 도입을 위한 제안을 직접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EU SMR 로드맵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SMR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도입을 하기 위한 절차를 이렇게 마련을 하는 모습이고요. 가장 지금 SMR을 도입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은 주요 저해 원인은 복잡한 국가 보조금 승인 절차, 그리고 기존 지원 제도의 유연성 부족, 회원국별 파편화된 인허가 체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전력에 대한 부족 사태가 이제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움직이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의 정책을 집중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미국 원자력 발전 개발업체 페르미 아메리카가 원전 르네상스 기조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정책 수혜를 입을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역할이 중요해진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페르미 아메리카가 러트닝 미 상무장관과 가까운 기업으로부터 자금 조달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후원하는 핵연료 회사도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출 지원도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페르미 아메리카가 지난 9월 8일에 미국 에너지부 대출 사무소와 사전 승인 절차를 진행했고, 이달 5일에 이달 5일이면 어제죠. 2026년 회계연도에 에너지부의 원자력 부문에 17억 8,500만 달러, 2조 5,700억의 예산을 책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또 이렇게 원자력에다가 돈을 투입할 자금을 지금 마련을 했고, 그런 기대감으로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페르미 아메리카가 텍사스주의 외곽에 대형 원전 4기와 소형 모듈 원전 2기를 이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은 또 홀텍과 합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첫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데, 이제 건설 인허가 절차에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되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 홀텍 SMR이 건설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시간주 팰리세이즈 SMR 2기 건설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적 작업 허가 요청과 건설 허가 신청서 발급 전 일부 건설 작업 허가, 그리고 종합 환경 보고서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SMR 300메가와트급 2기를 건설하고 올해 1분기에 착공해서 빠르면 2030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도 5,800억 원의 그런 지원금, 보조금을 확보를 했고요. 최근에 이런 SMR 기업들에게 미국 에너지부가 계속 보조금을 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사업을 직접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하면서 이제는 핵 연료에 대한 공급망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러시아의 핵 연료 수입 중단이 진행되고요. 이게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업체 3곳과 우라늄 공급 계약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차세대 농축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해서 이 연료에 대한 자립화를 하게 됩니다. 계속 의존을 하면서 미국이 지금 100기가와트짜리를 400기가와트까지 늘렸을 때는 상당히 이제 큰 혼란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에너지에 대한 안보를 위해서 이 연료를 자립화하는 과정을 지금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조 원 규모의 저농축 우라늄 발주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우라늄 업체에 상당히 지금 돈을 투입해서 계속 확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도 미국 시장 외에도 지금 IEA는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인데요. 전 세계 원전이 15년 내에 70%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40년에 원자력 용량 예측을 했을 때 376 기가와트에서 638 기가와트가 이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숫자로만 보면 1기가와트급 AP1000 모델이 원자로가 260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매년 뭐 거의 20개씩은 지어야지 저 정도 수준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우리나라의 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과 건설사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일감이 너무 많아서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서 IEA는 지금 1년 전에 2040년 전망치를 586기가와트라고 했는데 이게 52기가와트가 또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더라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추세로 가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전력 없이는 AI가 없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다.
AI라는 것이 전력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전력이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는 순간 AI라는 것도 결국에는 버블로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블이라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전력에 대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고, 이제는 세계 각 정부가 이 전력에 대해서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여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가장 앞서고 있는 AI에 앞서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보더라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주 장기적으로 이 기업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만 딱 보더라도 연봉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고가를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봉의 꼬리까지는 거의 도달을 했고요. 이미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시가총액이 100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많아 보이겠지만 이미 코스피가 이제 지수가 4,5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때와 요때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몸집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스피 내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중을 생각한다면 코스피에서의 비중이 유지되면서 코스피 전체 덩치가 커지면 당연히 이 시가총액도 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1000조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100조 정도가 가격이 이제 크게 무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쏟아지는 만큼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이제 많은 수주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상황보다도 미래에 대한 상황이 훨씬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이 아래 기업들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일 같이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은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고, 딱 트리거가 이제 당겨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는 반도체에 쏠려 있는 집중된 시각이 이제는 다시 전력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그 전력에 대한 해답, 요게 원자력으로 쏠리게 되는 그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원자력에 쏠렸을 때 당장 이제 급하게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세계에서 이제 꼽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이 거의 집중되어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추가로 이제 미국과의 그런 마누가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협력안이 나오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해서 미국의 큰 시장에 공동 진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시장이라든지 사우디, UAE 혹은 이제 영국 이런 대형 원전에 대해서 또 한 번 튀르키예라든지 그런 수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지금 2배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이 하면 말고가 아니고 이제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 무조건적인 상황이 AI 덕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AI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주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